자, 풀어볼게. 일단 X축과 Y축을 도입해 볼게. A라는 점을 원점으로 사용해서 좌표평면을 도입해. 그러면 A점의 좌표는 0,0이 되고 D점의 좌표는 C,0이 돼. 그때 점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점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취 방정식이니까 P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목표는 X랑 Y 관계식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자취 방정식의 목적은 X랑 Y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P점이 X, Y고 조건을 이용해서 X랑 Y 관계식을 구하자. 그러면 경찰선이 움직인 거리가 여기고 해적선이 움직인 거리가 여기니까 CA는 1.5배의 PB가 되겠지. 조건에 경찰선이 1.5배 빨리 움직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고 양변을 제곱해서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해줄게. 양변 제곱할게. 그리고 이제 A, B, P의 좌표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X랑 Y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계산하자. 점 사이 거리 제곱하고 여기서 PB의 제곱하고 CB의 제곱 바로 할게. 그러면 이게 X랑 Y 관계식이니까 이게 점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정리만 하면 돼. 지금 정리해보면 원인 거 알 수 있겠지? 고로 나눌게. 이제 원을 그리는 게 확인이 됐는데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자. 상수 이항하고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양변에 18의 제곱 더해주고 324. 자, 그래서 중심이 18,0이고 반지름이 루트 144, 즉 12인 원을 그리는 거예요, 점P는. 그럼 이제 점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라는 건 원의 둘레겠지. 그래서 원의 둘레를 대답하면 24 파이가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좀 경험적으로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그 일정한 비율이 1대 1만 아니라면 무조건 원을 그려. 이걸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성질로서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자취방정식스럽게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나중에 조금 편하게 아폴로니우스 원성질로 해. 자, 기본적으로 좀 그려서 접근하는 게 좋아. 너무 정교하게는 안 그려도 되고, 근데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급적 더 정교하게 그리고 처음엔 좀 대충 해봐. 왜냐하면 정교하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을 쓰는 일이니까 공부할 땐 좋은데 시험장에선 좀 과하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아까 원을 보면 원의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4야. 반지름이 4인 거 써놓자. 그리고 원밖에 한 점 3,a에서, 그럼 3,a는 근데 이제 원 밖의 점이니까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PQ 접선의 길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상황이 원 밖의 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점에서 긋는 거야.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을 Q라고 하면 PQ의 길이가 2 루트 6이래.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어. 그럼 접선을 그리면 두 개 그릴 수 있지. 근데 뭐 그 중 하나를 Q라고 불러.
그래서 이 길이가 2 루트 6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조선 그려서 피타 쓰는 건데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어서 여기 직각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보조선 하나 더 그어주면 지금 원의 반지름은 4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그리고 이 길이는 2 루트 6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제 P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지. P는 3, A야. 그러면 거리를 먼저 계산해 볼게. 피타를 써서. 그러면 원의 중심을 5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피타 쓰면 P5는 루트 2 루트 6의 제곱 24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40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로 이걸 한 번 더하는 거야. C랑 5의 두 점 사이 거리 할게.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여기나 마이너스 6이 돼. 그럼 A는 8 또는 0이 되는데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8 돼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지.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여기를. 그래서 좀 나온 김에 좀 자세히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서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그래서 접선의 길이 문제는 보조선을 잘 그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 문제는 좀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 근데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면 살짝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식으로 하면은 계산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기하학적 접근을 해야 돼. 자, 지금 직선 LK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항상 어떤 직선에 대해서 다룰 때는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즉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x-4 y 플러스 1도 0이고 동시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 되는 순간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겠지. 왜냐면 어 이렇게 되는 순간이면 K 뒷부분이 0 플러스 0은 0이잖아.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니까 어떤 지나는 점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찾아보자 이거를. 위에 식에 2배 할게. 위에서 아래를 뺄게. 그래서 y는 1이야. y 1 대입하면 x 마 3은 0이니까 x는 3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LK는 반드시 3,2를 지나.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기하학적 접근을 해보면 여기 3,1이 되게 중요한 점이 됐지. 그래서 직선 LK가 이 3,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이런 직선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3,1 그었자. 그리고 원점. 3,1 여기다 그을게. 원점은 그러면 대략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겠지. 원점과 이 3,1을 지나는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를 DK라고 할 때 DK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서 이제 이거를 미리 경험하면은 마음에 좀 쉽게 떠오르는데 지금 이 3,1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직선들 중에 봐봐. 이렇게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이 직선들 중에 이 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직선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점을 이은 선과 수직이 되게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이야. 그래서 LK가 이렇게 그려질 때가 O랑 LK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내가 설명해 볼게, 지금. 근데 이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편한데, 이게 너희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설명을 못 하거든. 내가 지금 일단 이렇게 이 순간에 어떤 길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내가 뭐 파트라고 불러볼게.
내가 너희한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3,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원점과 0,0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런 상황이다. 하트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의 최대값은. 일단 뭐 이렇게 그려지면 하트라는 거리가 존재하겠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면 이 직선이 아닌 다른 직선을 그어 볼게. 3,1을 지나는. 그러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LK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O랑 LK와의 거리는 이 길이가 되겠지. 이걸 세모라고 부를게. 그러면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하트니까 하트가 세모보다 무조건 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빗변이 무조건 길잖아. 그래서 어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 세모가 하트보다 작게 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다른 순간들은 다 하트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과 3,1을 지나는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다음과 같은 연두색 상황이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해 봐 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바로 이해갈 부분은 아닌데 스스로 한번 해 봐야 돼. 어쨌든 이 상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이때 거리를 A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다. 그래서 A를 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직선을 찾자 LK를 이때에. LK는 상콤마일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지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 이니까 LK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해야 돼서 마3이 되겠지. 그래서 LK의 관계식을 구해 보면 y는 마3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 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할 거니까 그 모양스럽게 정리를 할게. 여서 이거야. 그래서 얘랑 0,0과의 거리가 A가 되겠다. 루트 10이 된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값은 10 플러스 B라는 건 이 직선의 y절편이지? 그럼 이제 이 직선의 y절편은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10이지. 그래서 B도 10이야. 그래서 20이 정답 되는 거야. 이거 기하학적으로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줬으니까 스스로 좀 생각해 봐. fx를 적당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gx를 만들라는 지금 의미거든. 그러니까 fx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 보는 건데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어. 근데 조금 합리적으로 이동시켰을 때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동해 볼게 일단. 봐봐. 일단 이 삼각형 모양이 지금 방향이라는 게 조금 완전 다르니까 방향을 맞춰 주기 위해서 y는 x 대칭을 해 볼게. y는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fx를 y는 x 대칭하면 여기 1,0은 0,1에 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y는 x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이 f 지금 얘를 y는 x 대칭했으니까 x에 y를 대입하고 y에 x를 대입하겠지.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제 얘에서 gx까지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방향이 똑같진 않으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한번 하자. 이 f y, x라는 애를. 그럼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그려져서 이제 방향이 똑같아졌지. 이렇게. 그러면은 y축 대칭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제 가주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 점을 추적해서 가자. 이 점을 추적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0,1이지. 그래서 0,1이 라는 점이
마이너스 1,3이 되도록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f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해서 x 대신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보기에 있는지를 찾는 거야. 없으면 이제 또 방법을 좀 바꿔 봐야 돼.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보기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4번에 있지. 이게 근데 좀 너희가 제대로 구해 놓고 체크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좀 꼼꼼히 한 번 더 점검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4번, 5번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다 잘못 체크할 때가 있거든.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연산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쉬울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직선 3개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뭐 어떤 특징이 없는 삼각형이라면 조금 계산이 길 수 있고 특징이 있는 삼각형이면 쉬울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던가 특히 직각삼각형이던가 하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금방 체크가 되거든. 이 세 직선이 직교하는 두 직선이 있는지, 즉 90도를 이루는 두 직선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기울기를 일일이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너희들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기울기를 다 일일이 체크할게, 선생님이. 그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순간에 확인이 됐지.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직선이 직교해. 즉, 어, 두 직선이 이렇게 직교하니까 세 직선이 이루는 삼각형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난이도가 팍 떨어져. 이 일을 먼저 확인해야 돼. 이게 되면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게. 잘 그릴게. 첫 번째 직선의 x절편은 이제 y 영런이니까 6이지. 그래서 x절편 6이고 y절편은 일단 6부터 찍자. 그리고 y절편은 마3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지. 대응하는 수만 이렇게 나타낼게. 두 번째 직선을 그려보면 x절편은 6이고 y절편은 10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지. 근데 우리 지금 확인했을 때 여기 직각이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리고 세 번째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이제 이쯤 있겠지.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0, 마3을 지나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우리 필요한 부분만 보자. 우리 삼각형 위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한 부분만 보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과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서로 더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점으로 말을 하면 여기가 6,0이잖아. 여기 이제 0, 마3이고. 이 점을 찾자. 이 점을 찾으면은 뭔가 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겠지. 교점은 기본적으로 연립해서 찾는 거야. 2배 할게. 이 직선에다 2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래서 위로 뺄게. 3y 마이너스 플러스
24는 0이야. 그래서 y는 마팔이 되겠지. 그럼 그때 x값은 y에다 마팔 대입하면은 x는 10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0, 마팔 된다는 소리야. 이 점들에다 이름을 줄게.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이라고 이름 줄게.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야 돼. 그러면 내접원 할 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런 공식이 있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 이거는 선생님 지금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 알고 있어야 해.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하자. AB의 길이는 루트 36 플러스 9는 루트 45는 3루트 5. BC의 길이는 루트 100 플러스 25. 그래서 125는 5루트 5. 그러면 AC의 길이는 뭐 자연스럽게 4루트가 되겠지. 쓰다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 두 점 사이 거리 또 해도 돼. 두 점 사이로 할게. 16 플러스 64는 80이니까 4루트가 되겠지. 그럼 그림이 나타내 보면 여기가 5루트 5, AB 길이가 3루트 5, AC의 길이가 4루트 5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4루트 5.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의 둘레는 세 변의 길이 합이니까 12 루트 5가 돼. 그럼 적당히 정리하자. 좌변은 12 곱하기 5고 우변은 r 곱하기 12 루트 5야. 12, 12 또 나눠주면 r은 루트 5가 되겠다.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는 이거고 내저번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은 5파이가 되고 그리고 S2를 구할 건데 지금 내저번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방금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외저번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직각이라서 또 외저번도 쉬워져. 지금 이렇게 외접원이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이것이 원의 지름이 되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원, 지름, 원의 중심. 그래서 지름이 5루트 5야.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2분의 5 루트 5가 되고 그러면 S2는 외접원의 넓이니까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125 파이가 되고 두 개 S1과 S2 합쳐주면 4분의 125 더하기 24이야. 그래서 4분의 145 파이가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분모랑 분자의 합이니까 149가 되겠다. 직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려. 그래서 직각 체크를 해야 돼. 자, 이거는 잘 그리는 게 중요해. 봐봐. 그려서 풀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복잡해가지고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해야 돼. 봐봐, 원을 그려볼게. 음, 중심이 3,4고 반지름이 5인 원이야. 그럼 이제 0,0 지나는 거는 뭐 대입해봐도 알고 금방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3,4 지나가고 원점 지나가게
그래프를 원을 그려보자. 가급적이면 잘 그리면 좋아. 너무 찌그러지게 그리면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 이 정도로 그리자. 그리고 이제 L을 그려볼게. L은 Y는 X 마이너스 5지. 그래서 얘 그려야 되는데 얘랑 이제 원과 위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것을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볼 거야.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게. 루트 2분의 절대값 3 마 4 마 5 니까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마 6의 크기 절대값 3 루트 2야. 그러면 지금 3 루트 2는 원의 반지름인 5보다 작잖아. 얘는 루트 18이고 얘는 루트 25니까.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은 상태야. 즉 두 점에서 만나게 직선을 그어줘야 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직선을 이 정도로 긋자. 너무 자세히는 안 그려도 돼. 그래서 이게 L이라는 직선이야. 여기가 1인 직선이지. 여기가 좀 1처럼 그리자. 그래서 이게 L이라는 직선이고 L과 평행한 접선을 그리면 두 개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와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어. L과 평행한 접선을.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y좌편이 양수인 애를 L1이라고 부르래. 그럼 이제 L1이 결정났지. 이렇게가 L1이지 지금. 평행해. 그리고 L과 수직인 두 접선을 그어. 그래서 C랑 접하고 원이랑 접하고 L과 수직인 두 직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겠지. 수직이고 접하게. 얘가 이 두 개가 L2랑 L3야. 그러면 이제 점의 네이밍을 하자. L과 L2, L3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부른대. L과 L2랑 만나는 점 A, L3랑 만나는 점 B. 그리고 L2, L3가 L1과 만나는 점을 C, D라고 부른대. 그래서 L3, L2 순서대로 L3, L2 순서대로 C와 D야.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좀 직사각형 되겠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걸 자꾸 사용해 줘야 돼.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 지금 여기 5잖아. 여기도 5지. 그러면 이 길이는 10이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이 길이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다른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길이는 아까 우리 L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했잖아. 3 루트 2로. 그래서 직사각형의 다른 변의 길이는 5 플러스 3 루트 2야.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5 플러스 3 루트 2 곱하기 10이 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50 플러스 30 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문제였어.